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RV 모델 신형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1열과 2열, 3열과 4열까지 모든 공간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카니발은 7인승과 9인승 모델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4인승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건 9인승 모델이고요.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그래서 옵션이 많이 들어간 모델이고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된 카니발이에요. 아마 이번 카니발에서 가장 많은 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그런 파워트레인인데요. 휠은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관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외관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오늘은 실내를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상등을 제가 켜놨는데요. 비상등은 다이나믹 시퀀셜, 즉 드르륵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K5처럼 전체적인 등이 깜빡깜빡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정말로 넓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 손가락 한 뼘, 두 뼘, 세 뼘, 네 뼘, 약 4뼘 정도 되는 엄청난 그런 길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를 보면 신형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와 많이 닮아 있고 또 외관에서 봤을 때 스타리아랑은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리아랑은 일단 전고에서 차이가 났고 전면부가 약간 SUV답게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RV 느낌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전면부에서 보게 되면 이게 소렌토인지 카니발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이번에 SUV스럽게 디자인을 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더욱더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승합차 느낌이 나게 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약간 학원차라든지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은 상당히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그니처 트림이기 때문에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다이아몬드처럼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크롬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밝을 때 보게 되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효과까지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면부에 대한 만족도는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확실히 이전 모델과 같이 세워놓고 봤을 때 확실히 신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레이더 센서가 있어요. 반자율 주행을 담당하는 레이더 센서가 있는데 어제 눈이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랬을 때는 눈이 이렇게 쌓이니까 반자율 주행이 사용이 아예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 상단부 쪽에 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밑에 쪽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개등도 여기 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향시등을 끄면 이쪽이 주간전조등이 되는 것이고 측면부를 한번 볼게요. 측면부를 보게 되면 일단 19인치 휠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도어를 채택하고 있다는 게 다른 SUV나 세단 대비해서 확실한 차이점이죠.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측면부는 거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향신을 켰을 때 이 라이트가 변경되면서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한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이드 미러에도 사이드 리피터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측면 비율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이 큰 차 같은 경우에는 측면 비율을 잘 뽑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카니발 측면부를 봤을 때는 좀 든든해 보이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또 옆모습을 조금 더 이렇게 슬림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포인트를 넣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도 많이 바뀌었죠. 측면부는 거의 바뀌지 않았고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모닝 페이스리프트, 셀토스 페이스리프트처럼 거의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패밀리룩을 쓰고 있기 때문에 후면부 여기 테일라이트가 거의 동일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정말 반가운 건 원래 방향시등이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로 올라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부분 변경되면서 가장 이제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운전자에 대한 만족이라기보다는 이제 뒷차에 대한 만족도, 타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그런 부분 변경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머플러를 따로 노출시켜 놓진 않았습니다. 머플러는 저 안쪽에 지금 숨겨놨어요.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고 또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여기 와이퍼가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여기서 끊깁니다. 여기는 깨끗해지지 않아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신형 카니발에 여기 후면부에는 카메라가 무려 3개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나, 둘, 3개 이렇게 있거든요. 제일 위에는 디지털 룸미러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실내에서 보여드릴 건데 저 실내 룸미러 이렇게 딸깍하면 후방 시야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고 이 가운데 있는 건 이제 빌트인 캠 2기 때문에 이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제일 밑에는 후방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건 노출되어 있으니까 지금 보세요.
요게 어제 또 눈을 많이 맞아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곡이랄까, 이게 후방 카메라가 이게 눈이나 비 맞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히든 타입으로 나중에 벤츠처럼 이렇게 후진할 때만 스르륵 나온다든지 이렇게 바꿔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눈 오거나 비 왔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었어요. 이번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제가 4열 좌석을 세워놨습니다. 4열 좌석을 세워놨기 때문에 트렁크가 없죠. 4열 좌석을 세웠을 때는 이 통로에 짐을 놓거나 해서 어디 여행을 가셔야 됩니다. 근데 4열 좌석을 접을 때는 이 스트랩을 당겨서 이렇게 앞으로 쓱 미시면 됩니다. 힘을 줘서 앞으로 쓱 미시면 이렇게 마법처럼 이 시트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사용을 하실 거예요. 6명까지는 맥시멈으로 타고, 제가 또 잠시 후에 뒤에 타서 공간을 보여드릴 거긴 한데 4열 좌석은 사실 성인이 아니라 아이들이 타더라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후 안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튼 눌러서 트렁크 닫아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에서 드릴 말씀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안을 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컬러는 토프 인테리어 컬러예요. 이번에는 신형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의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외관은 자주 보셨을 텐데 실내를 자세히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내 옵션과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의 왼쪽 부분, 도어 부분부터 살펴볼 텐데요. 유리창 제일 안쪽에는 이렇게 쪽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사이드미러 한번 볼게요. 사이드미러 보게 되면 차량 크기에 맞게끔 큼지막한 성인 남자 손바닥보다 좀 더 큰 사이드미러가 적용되어 있고, 왼쪽 상단부에는 사각지대 어시스트를 통해서 안전하게 차선 변경할 수 있게끔 시각적, 청각적으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문은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고, 여기 도어 캐치 부분, 그리고 도어 캐치 앞쪽에 보게 되면 메모리 시트 2명까지 저장할 수 있고요. 이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지금 이 차량은 시그니처 트림이기 때문에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골반, 허리, 전신 꺼짐까지 기능을 선택할 수 있고요. 또 30분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 보면 지금 낮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앰비언트 라이트 패널까지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색상도 물론 변경이 가능하고요. 하단부 보게 되면 이 수납 공간, 도어 포켓이 생각보다 상당히 깁니다. 지금 제 손으로 보면 한 뼘 정도 굉장히 긴 포켓이 들어가 있고요. 왼쪽을 보게 되면 이 제일 위에 버튼은 사이드미러 수동으로 이렇게 접고 펼 수가 있고요. 왼쪽 오른쪽 사이드미러 조절하고 방향 조절, 문 잠그고 여는 버튼과 4개의 오토 윈도우, 뒤에 창문 못 열게 락 거는 버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 지금 옵션으로 크렐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요즘 보스 오디오를 넣고 있고, 기아는 크렐 오디오를 넣고 있죠. 약간 이렇게 멀리서 구찌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스피커 커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쪽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좌우 폭이 깊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길기 때문에 뭐 물티슈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포켓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왼쪽 버튼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선 헤드라이트 각도 조절 가능하게 되고, 차체 유지 제어 장치 끄고 켜고, 왼쪽 슬라이딩 도어, 오른쪽 슬라이딩 도어, 트렁크, 여기서는 파워도 오프까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버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왼쪽 슬라이딩 도어와 오른쪽 슬라이딩 도어는 여기서 열고 닫을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니발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대시보드 높이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전방 시야가 훨씬 더 넓어졌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크기를 보니까 신형 투싼 페이스리프트와 동일한 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나오는 정보는 출중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영상 조정, 높낮이, 그리고 좌우 이렇게 각도 조절까지 가능한데 좌우로 움직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높낮이로만 설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표시 정보에는 주행 경로 안내, 미디어 정보, 전화 정보, 주행 보조 정보, 후측방 안전 정보까지.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나오는 정보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폰트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현대자동차보다는 훨씬 더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버튼 통해서 디스플레이 메뉴를 변경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또 다른 메뉴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속도, 오른쪽은 RPM 게이지,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EV 모드로 작동할 때는 이렇게 EV라고 적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주행할 때도 이 페달을 밟는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잠시 후에 관성주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처럼 이렇게 EV 모드일 때는 시동이 걸려 있는지 꺼져 있는지 이렇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워낙 조용하고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내가 시동을 걸었나 싶을 정도로 조용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시동 걸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레디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레디가 되어 있으면 바로 기어 변속하고 출발하시면 되고요. 레디가 없다면 시동을 다시 걸어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 그대로 쓰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크게 없기 때문에 디자인이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기아 로고, 혼 커버 동그랗게 컴팩트하게 적용되어 있고요. 왼쪽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인포테인먼트, 미디어와 관련된 버튼들, 음성인식과 모드, 볼륨 조절, 이전 곡, 다음 곡, 여기서는 통화, 그리고 즐겨찾기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오른쪽을 살펴보게 되면 이 버튼은 이 트립 컴퓨터, 계기판의 트립 컴퓨터 메뉴를 바꿀 수가 있게 되고요. 나머지 버튼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버튼입니다. 이 버튼 눌러서 활성화할 수 있고요. 차선 유지, 핸들 조향, 앞차와 차간거리, 속도 올리고 내리고, 여기서는 트립 컴퓨터 메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메뉴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메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과 오른쪽 뒤에는 패들 시프트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지만 별로 그렇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향신을 켰을 때는 BVM, 블라인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까지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수입차에도 없는 기능인데 현대 기아 제네시스에는 이 BVM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 오른쪽에서는 이제 와이퍼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돌리면 리어 와이퍼 조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전면 와이퍼 조작 가능합니다. 워시액을 한번 분사해 볼게요. 그래서 워시액을 이렇게 분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워시액 냄새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 내부 공기 순환으로 바꾼다. 그래서 워시액을 쏘게 되면 사실 워시액 냄새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신경을 써서 워시액을 쏘면 바로 내부 공기 순환으로 모드를 바꾸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 잘 해놨어요. 디테일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 레버를 내려서 위아래 앞뒤로 이렇게 힘을 줘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위치로 만들고 나서 레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동이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니발은 운전자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아빠가 운전하다가 엄마도 운전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동으로 해줬으면 좀 더 좋았겠다. 이 메모리 시트까지 연동이 안 되거든요. 메모리 시트는 시트랑 사이드 미러만, 이게 수동이기 때문에 핸들은 메모리 시트 저장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이거 전동으로 바꿔주는 거 그렇게 돈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앙 12.3인치 모니터에서도 다양한 기능들 사용할 수 있고, 이번에 CCNC가 적용이 돼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무선 애플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마 장거리 운전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이고요. 티맵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풀 화면으로 나옵니다. 끊기는 부분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일단 기본적인 카니발의 메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 메뉴 보게 되면 여기 하이브리드 메뉴 눌러서 하이브리드 메뉴를 볼 수 있게 되고요. 연비 같은 경우 공인 연비만큼 나옵니다. 제가 이틀 동안 주행을 해봤는데 지금 14.8이라는 꽤나 높은 연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제가 연비 주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연비 주행을 하시면 좀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2.2톤이거든요. 2.2톤인데도 1.6 터보 하이브리드로 14.8을 뽑아냈다. 연비 주행을 안 했는데도 이 정도가 나왔다라는 건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시트를 눌러보게 되면 2열 시트 열선 통풍 여기서도 조절할 수 있고, 2열 시트 등받이 각도까지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뒷좌석에서 이제 자녀분들이 아빠 나 시트 좀 눕혀줘, 열선 시트 좀 켜줘 하면 여기서 모두 다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설정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이걸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지루하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꼽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친환경 차에 들어갑니다.
친환경차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관성주행 안내라고 나옵니다. 관성주행은 연료 절약을 위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시점을 알려줍니다 라는 겁니다. 일단 관성주행 안내와 사운드를 모두 켜놓은 상태에서 이거 뭐 보통으로 하셔도 되고 빠르게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관성주행이 필요할 때 이 계기판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비주행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사실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사는 이유가 연비주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켜놓고 주행하시면 훨씬 더 연비주행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시트가 있습니다. 시트를 눌러서 이 밑에 에르고 모션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에르고 모션 시트가 있다는 가정하에 여기 자세 보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행 중 허리 보호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허리 디스크 압박 및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인데 내가 에르고 모션 시트를 수동으로 켜지 않아도 직접 30분이나 1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에르고 모션 시트를 작동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도 저도 오래 운전하면서 도움을 좀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실내 무드 등 컬러 바꿀 수 있다는 부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30분 지나니까 자동으로 켜졌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도어에서 보시면 여기 밑에 보면 스마트 테일게이트, 원격 창문 제어,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뭐 필요에 따라서 끄거나 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는 파워 테일게이트, 자동 닫힘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제가 다 켜놨는데 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끄셔도 돼요. 그래서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출고 만약에 받으신다라고 하면 이런 세팅들 먼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에르고 모션 시트는 제가 껐습니다. 비상등은 가운데 누르기 편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밀어서 닫고 왼쪽으로 밀어서 닫는 겁니다. 제가 현대기아 차량들에서 항상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바람을 그냥 이렇게 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밀면은 아예 닫혀버리니까 바람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방향 조절만 하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항상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안쪽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틈새에 끼어져 있는 겁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은은하게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여기 또 보면 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멀티펑션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패널은 하나지만 버튼을 통해서 두 가지의 메뉴를 조작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기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3번 누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공조와 관련된 기능들, 돌리면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누르면 꺼집니다. 꺼지고 앞유리, 뒷유리 성해 제거, 내부 공기 순환,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는 리어까지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눌러보면 여기서는 인포테인먼트, 미디어와 관련된 버튼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돌리면 볼륨 조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싱크는 여기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운전석 온도와 똑같이 맞춰지게 돼요. 물론 이걸 돌리면 바로 또 조수석 온도만 별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효율적으로 잘 해놨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단에는 USB 포트와 12V C거째까지도 덮개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충전만 하는 거고요. 이 버튼은 데이터 전송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을 연결해서 애플 카플레이 쓴다라고 하면 여기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충전만 하겠다 하면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 보면 수납 공간, 무선 충전 패드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수납 공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짐들을 안 뺐습니다. 지금 보면 이 물도 그냥 이렇게 넣어 놓을 정도로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물 같은 거 이렇게 넣어 놓고 뭐 휴대폰 충전하고, 이거는 제가 넥 워머거든요. 이 야외 촬영할 때 추워서 이걸 항상 들고 다니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수납 공간이 정말 크고 넓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 기어 변속기 그대로 있습니다. 방식은 바뀌지 않았고 후진 넣었을 때는 진동으로 한번 알려주긴 해요. 뭐 저는 이걸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불편하진 않았어요. 여기는 지문인식 시스템과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오토홀드 버튼까지 있고 컵홀더는 2개 있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의 컵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한 컵홀더 있고요. 여기도 버튼들이 많이 있는데, 올리면 열선 시트 3단계, 내리면 통풍 시트 3단계, 오른쪽도 똑같습니다. 이 버튼은 열선 핸들 2단계고요. 주차 센서, 이 버튼은 서라운드 카메라 혹은 이제 주차 보조 시스템 사용할 수 있고, 카메라 화질은 역시나 국산 차량답게 아주 좋은 편입니다. 360도 뷰 한번 볼까요? 네, 역시나 컬러는 안 맞네요. 다른 컬러가 나옵니다. 아이보리 실버 컬러 같은데 그래도 휠은 사양에 맞게끔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UVC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눌러보면 이 암레스트에 자외선, 여기 보시죠?
요걸 통해서 이제 소독이 가능한 겁니다. 뭐 장갑이라든지 뭐 아이들 인형이라든지 이런 걸 요 안에 넣어 놓으시면 이게 엄청 깊어요. 엄청 깊어가지고 네, 다양한 걸 넣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UVC 살균 소독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열면 바로 꺼지네요. 네, 지금 켜놓고 열었는데 여니까 바로 꺼집니다. 그리고 워크인 디바이스, 여기서 이제 각도 조절하고 앞뒤 조절, 이게 은근 편합니다. 이게 사실 카니발을 자주 타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제가 어제 와이프를 또 태우면서 와이프가 이 조절하기를 원했는데 사실 처음 타는 분들은 익숙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조절해 주기가 진짜 편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C타입 포트 있고 컵홀더 2개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앞좌석만 하더라도 옵션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SUV에서 많이 사용되는 여기 디지털 룸미러,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 랜드로버나 레인지로버 차량에도 아주 많이 적용되어 있는 옵션이죠. 그래서 이게 있는 이유는 저렇게 테트리스에서 뭐 캠핑이나 차박 갈 때 막 지붕 여기까지 쌓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안 보이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카메라로 후방 시야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장에도 뭐 실내 등과 썬루프, 앞뒤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썬루프는 여기 파노라마는 아닙니다. 앞에도 일반이고 뒤에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썬루프는 열립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뒤에 썬루프까지 열리는 차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카니발은 뒤에까지 열립니다. 이건 역시 카니발이에요. 그리고 다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만족스러운 부분이죠. 아이들이 뒤에 탔을 때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긴 열어서 요걸 직접 눌러야 켜집니다. 그래도 백색 등이에요. 노란색 등이 아니고. 요건 당겨서 이렇게 옆으로 하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이게 확장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확장이 다행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서랍형은 아니에요.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물론 조석에서도 이렇게 문 잠그고 열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1열을 살펴봤고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도 말씀드릴 게 많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앞좌석은 제 포지션으로 맞추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카니발 2열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니발의 최대 장점이죠.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타면 굉장히 편하게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 한 번으로 이렇게 닫으면 확실히 카니발만이 주는 이 승하차의 매력이 있습니다. 완전 다르잖아요. 뭐 세단이나 다른 SUV 대비해서 이 슬라이딩 도어가 주는 뭐 매력, 약간의 유니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내가 연예인이 된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동이긴 하지만 썬블라인드 있습니다. 확실히 이 썬블라인드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요거 하나 있으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시트백을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뭘 걸 수 있는 가방 거리라든지 아니면 USB 꽂고 USB 선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는 그물망으로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 3단계씩 조절 가능해요. 2열에서도 모두 다 누릴 수가 있고요. 창문을 한번 내려보면 뒤에 창문도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 다 내려가진 않습니다. 요만큼을 남겨놓고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타리아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2열 창문입니다. 카니발은 세단이나 SUV처럼 이렇게 내려가지만 스타리아는 이렇게 열잖아요. 가로로 열기 때문에 확실히 스타리아는 2열에 앉았을 때 그래서 승합차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카니발은 그래서 SUV 느낌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창문 여는 방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컵홀더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도 컵홀더가 있습니다. 지금 제 휴대폰 넣어놨는데 휴대폰도 이렇게 세로로 넣어 놓을 수 있고, 그리고 220V도 있기 때문에 뭐 노트북을 충전한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12V 시거잭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서랍처럼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트레이가 있고 이걸 또 밀잖아요. 짜잔, 그럼 더 깊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이 깨알같이 지금 2단으로 해놨잖아요. 사실 이게 없으면 그냥 1단인데 이런 것들까지도 신경을 썼다라는 게 정말 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센터 콘솔도 이렇게 허투루 쓰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이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앞뒤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제가 가장 뒤로 민 건데요. 가장 뒤로 밀었을 때는 이제 한 뼘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 레그 공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충분합니다. 아주 넉넉한 헤드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천장에는 손잡이와 옷걸이, 그리고 여기서는 송풍구, 뒷좌석 승객도 시원하고 따뜻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서도 온도 조절 가능해요. 그리고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앞좌석에서도 조절할 수 있고, 오토, 여기서는 바람의 방향 조절 끌 수도 있고 바람 세기 조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썬루프를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정말 잘 해놨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에는 양쪽에 팔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걸이 각도 조절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앉으면 진짜 편합니다. 팔걸이가 양쪽에 있으니까 확실히 좀 편하고 의전용 차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지금 한번 가장 눕혀볼게요. 가장 눕히면 요 정도, 이 정도면 하늘이 보일 정도입니다. 누워서 하늘이 보일 정도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뒤에 타서 가기에는 진짜 좋을 것 같고, 이게 팔걸이도 있으니까, 이렇게 스마트폰 팔걸이가 있어서,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 진짜 편할 것 같습니다. 팔을 딱 지지해주니까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한번 세워볼게요. 이게 다 전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건 9인승이기 때문에 7인승이 아닌 9인승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2열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열로 넘어갈 때는 약간의 공간을 좀 배려해 줄게요. 지금 너무 넉넉히 빼면 3열이 좁으니까 한 요 정도로 놓고 3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열로 넘어가 봤는데요. 3열에도 이렇게 썬블라인드가 수동이긴 하지만 있습니다. 2열과 똑같이 썬블라인드를 누려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여기도 USB C타입 포트 있고 컵홀더 2개, 그리고 여기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도 수납될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뻗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3열도 앉아보니까 성인 남자, 제가 178인데 178 성인 남자가 앉기에도 지금 앞좌석을 살짝 아까 배려해줬죠. 그랬을 때는 무릎이 닿지 않습니다. 엉덩이를 완전히 빼더라도 무릎이 닿지 않을 정도의 넉넉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3열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뭐 산타페, 소렌토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카니발을 사시면 돼요. 카니발 사면 3열에 성인 남자까지도 충분히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걸이가 2열은 양쪽에 있었지만 3열은 왼쪽만 있거든요. 근데 이쪽이 제 몸이랑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양쪽에 팔걸이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고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3열 같은 경우에도 이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팔걸이 각도 조절이 되니까 3열에 성인이 앉았을 때도 크게 부족하다, 아쉽다라는 느낌은 없고 2열과 3열 승차감은 제가 시승기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승기를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레버가 있어요. 레버로 한번 눕혀 볼게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래도 여기 창문도 잘 보이고 좀 더 눕혀 볼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이렇게 눕히면은 이렇게 가면 거의 약간 이 정도면은 뭐 뒤에 앉아가지고 복근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그냥 누워가네요. 근데 이 누운 게 그 앉아있는 것보다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누우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완전히 세우면 이 정도인데 적절한 딱 앉았을 때 팔걸이 딱 팔 올렸을 때 적절한 위치는 이 정도? 이 정도 앉으면 충분합니다. 2열도 충분히 편하게 앉고 3열 승객도 만족할 수 있을 정도, 그게 딱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눕혀지긴 하지만 굳이 거기까지 눕힐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레버가 있어요. 레버로 이렇게 앞뒤 조절도 되고 또 등받이 각도 조절까지 됩니다. 그래서 레버가 2개 있어요, 밑에. 그래서 이 레버를 이번에 4열에 앉는다, 4열까지 사람이 앉는다라고 했을 때 조금 바짝 앉는다라고 해서 이 정도,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 맞춰놓고 또 4열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3열을 좀 땡기고 4열에 왔는데요. 일단 4열에 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열을 좀 여유 있게 하니까 4열은 제가 아예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3열을 좀 더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열 좌석도 좀 바싹 땡기고 3열도 좀 바싹 땡겨야겠죠. 그래야 4열에 사람이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성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못 앉을 정도의 레그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3열을 좀 앞으로 바짝 땡기고 다시 타볼게요. 3열을 좀 바짝 땡기면 그제서야 이제 4열에도 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4열은 헤드룸이 좀 좁아요. 헤드룸이 좁아서 제가 완전히 뭐 허리랑 등이랑 목을 다 펼 수는 없습니다. 약간 이렇게 쭈구리처럼 쭈구린 상태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등받이 각도도 많이 세워져 있고, 그래서 사실상 4열은 누가 타더라도, 제가 성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타더라도 편한 그런 포지션은 아닙니다. 4열 좌석을 탔을 때 장거리를 간다라기보다는 4열이 그냥 형식적으로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열이 어떤 느낌이냐면 7인승 GV80 타는 느낌입니다. GV80 3열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4열은 그냥 정말 짧은 거리 한 10분 미만으로 누굴 태운다라고 했을 때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차가 9인승이잖아요. 앞에 6명 다 앉고 뒤에 3명이 앉아서 9명이 모두 다 이렇게 스마일 하면서 막 3시간 강원도 강릉을 간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4열에 앉은 사람은 좀 고난스러운 여행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4열은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열 레그룸은 이런 상태입니다. 네, 무릎이 그냥 닿아요. 바짝 닿습니다. 그리고 요만큼이 남습니다. 지금 이쪽은 좀 뒤로 뺀 상태거든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쪽은 가장 앞으로 민 상태고, 그래서 이런 상태고, 여긴 거의 트렁크에 사람이 앉아있는 겁니다. 트렁크에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뭐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2열과 3열 대비해서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열은 그냥 형식적인 좌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